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토요일, 일요일 종횡무진 유세를 다니는 동안 23일 토요일 한동훈은 아무 일정을 잡지 않았지요. 그리고 다음 날에도 유세를 하지 않고 선대위 회의 한 번 하고선 끝내더니 갑자기 의료대란의 중재자라며 한동훈 등판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지요. 자, 이것이 하루 동안 유세도 안 하고 나온 전략입니까? 애초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걸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에 한 번 빡치고 그 타이밍에 또 한 번 빡치며 국민의 생명을 두고서 장난친 것에 빡치지요? 정청래 최고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속보 윤 대통령 당과 합의에 의사면허정지 유연처리 무색하라. 병 주고 약 주고 하나? 총선이 급하긴 급했나 보군. 속보이는 꼼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요. 라고 밝혔습니다. 류군 시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제2의 6.29선언 감동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국민만 피해보고 결국 유야무야 봉합되고 말 거라는 제 예측을 그대로 실현시켜 주시는 두 분의 생쇼 알흠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누가 이긴다고 공연히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환자들만 서럽게 하시나요? 의대 2,000명 증원도 선거 끝나고 나면 곧 벼룩이 오줌 수준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의대 보내겠다고 컨설팅 받는 초딩맘들은 또 눈물 젖은 뻥을 곱씹으며 그런데 6.29선언 두 주역은 나중에 커서 감옥 가던데 말이지요. 한 분이 그 사이에 대통령이 되긴 했지요. 오늘 건의하신 분도 막 기대됩니다. 부하하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전 이건을 보면서 지금 정권의 정치공학적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봅시다.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미 결정되었고 각 학교의 배분까지 끝났습니다. 국립대학교면 모르겠지만 사립학교들을 상대로 한 증원은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거 철회했다. 사립학교들이 행정소송 들어오면 국가가 집니다. 정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의사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무조건 항복뿐입니다. 이걸 의사들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 사실상 협상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여기서 회군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협의체 따위 만들어봤자 의사들에게는 받아들일래 죽을래 이상의 의미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시간을 너무 끄는 바람에 의사들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의사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진 상황이라면 의사와 어설프게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기껏 지금까지 밀어붙인 정부의 모습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이 건은 상황이 지금까지 이르기 전에 빨리 정부가 능력을 보여서 합의를 봤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고 합의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합의했다고 주장하다가는 그나마 이 건으로 얻은 점수를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 정말 열심히 포장해 주겠지만 그동안 언론이 포장을 안 해줘서 그분들이 이런 상황까지 밀린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정치공학적 작업은 그분들 당이 정말 잘했는데 박근혜 거치면서 그런 능력마저 모두 망가진 것 같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위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은 한동훈은 교수협의회 측에 저는 3달도 안 된 정치인이다. 제게 속을 일이 없으니 나를 믿어달라. 라고 교수협의회 측을 거듭 설득했다지요. 송혜원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선거 직전에 정치적 사안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하게 언론 플레이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정치질이다.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한동훈 씨, 선거 직전에 어떤 짓을 하는 게 선거 개입이고 정치질인지 알려줄까요? 이른바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이 그런 거예요.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게 선거 개입이에요. 의사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이채양명주 등 선거에 불리한 모든 악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사무리 한 거잖아요. 그 덕에 윤석열 지지율이 40%를 넘기기도 했고요. 준비 안 된 2,000명 증원이 이공계 황폐화의 입시판까지 흔들어 지지가 의심으로 바뀌고 있긴 하지만
공수처 수사가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가니까 불안하여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해외 도피성 출국을 하도록 한 거잖아요.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마세요.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임에도 호주 대사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국민이 이처럼 분노하겠습니까? 한동훈 씨, 입을 열어 말을 뱉기 전에 생각 좀 하세요. 파한단의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 없는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하나 더 얻었어요. 깐족거리는 말버릇이 고약해서만이 아니라 앞뒤가 맞지 않는 무논리의 말을 마구 뱉으니 하는 말입니다. 어제는 민생을 현실적으로 챙기는 국민의힘이 물가를 잡겠다고 했던데 물가를 구속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민생을 현실적으로 챙겼는데 고물가의 민생이 도탄에 빠졌습니까? 당신의 입에서 무논리의 아무 말 대잔치가 펼쳐질 때마다 검사 시절에 수사도 저렇게 했는가 싶어서 소름이 끼쳐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고 여당의 대표라는 게 끔찍해요. 이러다 진짜 나라가 폭망할 것 같아서 라고 밝혔습니다. 자, 속이지 않는 3개월짜리 정치초보 한동훈입니까? 그는 2개월째 정치인일 때 했던 말이 너무나 유명해져 국힘 점퍼에도 새겨놓은 목련 발언이 아닙니까? 목련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국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청주 일정을 마치고 우암산 다방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데 앞마당에 목련이 활짝 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속, 김포 목련이 피는 봄에 서울에 될 수 있을 것이 떠올랐다. 몇 년도 봄은 아니었다고 발뺌하려는가. 부산에서 야구 보았다는 사직이 사직구장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 돌린 것처럼 말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3개월째 한동훈이 보여준 정치를 알 수 있는 중앙일보의 보도가 있지요. 아이돌로 생각하나 셀카 찍는 원톱, 한동훈 주말 유세 없었다 라는 제목의 보도에 따르면 4.10 총선이 본격화되면서 한동훈 위원장만 전면에 나서는 원톱 선대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을 세웠지만 세 사람 모두 자기 선거가 바쁘니 다른 후보를 도와줄 여유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동훈이 일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토요일 유세를 아예 쉬었고 일요일엔 선대위 회의랑 의대 교수들 만난 것뿐이라는 것. 정작 유세에 나가도 총선을 뛰는 게 아니라 본인 대선을 뛰는 느낌. 지역 후보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기보다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사인을 해주거나 거의 누운 듯한 자세로 앉아 셀카를 찍는다는 것. 석 달 동안 정책이나 비전보다 반 이재명과 종북 세력을 막겠다는 메시지만 반복한다는 점. 23일에서야 물가 관련 위원회를 꾸린 점 등 한마디로 한동훈 손절각이지요. 너무나 기괴하게도 아무 일정 없는 토요일을 보내고서 일요일 회의에서 한동훈은 후보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오늘부터는 무조건 상대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더 늦게 들어갑시다. 상대보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만나고 더 만나서 손잡고 우리의 진정성을 그리고 이 선거의 중대함을 피력합시다. 우리가 준비돼 있고 우리가 얼마나 일하고 싶은지를 동료 시민들께 마음을 다해 전달하는데 총력을 다하자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단하지요? 애초에 진정성 없는 정치, 아바타 정치, 심부름 정치, 허구한 날 이재명만 씹는 정치가 먹힐 리가 없다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바로 의료대란에서의 윤석열 한동훈의 발령기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민생을 구하는 이재명의 명연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 너무 어려웠죠? 네! 다니지도 못하게 하지, 모이지도 못하게 하지, 매출은 떨어지지. 그러니까 동네에 돈이 안 돌아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때도 해결책이 딱 나왔지 않습니까? 네! 1인당 20만 원인가 지역 카페로 지급해서 니네 동네 골목에서 소상공인한테 자영업자한테 쓰라라고 했더니 한 6개월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화랑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돈 얼마 들었어요? 겨우 13조 원 들었습니다. 13조 원. 13조 원. 지금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사실상의 불법 선거, 관권 선거 하고 있는데 그 약속한 거 지금 계산해 보니까 얼마라고요? 천조가 다 됩니다. 1,000조 원 있는데 1,000조 원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 얘기로 하더라도 1,000조 원에 요만큼 손톱만큼만 떼가지고 15조 원으로 우리 국민 4인 가구 한 집에 10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줘서 앞으로 6개월 안에 쓰세요. 동네에서 쓰세요. 라고 하면 이 동네 불이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 이러니까 야 그거 뭐 골치 아파 뭐 그래프에다가 무슨 함수에다가 아우 경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잘 돌게 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돈이 안 돌게 만들면 경제가 침체되는 거고 불황이 오는 겁니다. 우리 사회 기술, 자본, 노동력, 교육 수준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다른 나라는 정상적으로 성장률 회복해서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자꾸 떨어져가지고 일본에까지 처지느냐? 정권이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당장 1,000조 원 쓸 생각하지 말고 부자들 1년에 세금 수십조 원씩 깎아주는 거 철회하고 그 돈 중에 일부만 한 번만 13조 원 680조 원 연간 예산에 비하면 정말 푼돈에 가까운 13조 원 이걸로 여러분 가구당 100만 원씩 줘서 그걸로 동네 장 보러 다니면 아니 드라이 가게도 옷 많이 팔아가지고 돈 벌면 은행에 저금하겠어요? 먹고 살래도 돈이 없는데 그걸로 저 옆에 있는 누룽지집 가서 누룽지라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누룽지 가게 주인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싱싱청가 가서 장도 봐야지. 맞습니다. 싱싱청가 물건 많이 팔면 가만히 있겠어요? 저기 축산 사람 가서 고기도 좀 사고 옆집에 호랑 축산에 돼지고기도 좀 사고 이러면 돈이 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13조 원이 없어 못하겠습니까? 13조 원이 없으면 1년에 수십조 원씩 초대기업, 초자산가들 세금은 왜 깎아주는 것입니까? 맞아. 그거 안 했으면 이거 1년에 몇 번씩 하고 남을 돈 아닌가요? 맞습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아니, 없으면 차라리 나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